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4장 24. 형제의 첫 대면. 모용구매는 소어의 모습을 발견하자 온몸이 얼어붙은 듯 뻣뻣해져 버렸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채 손가락으로 소어를 가리키며 떨리는 소리로 더듬거렸다. 내가.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져 졸도해버렸다. 또한 소선녀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소어는 파은대소하며 웃어젖혔다. 빼마. 나중엔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감사를 드린다. 벌써 2번씩이나 나를 구했으니 말이야. 철심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어둠 속을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눈을 크게 뜨고는 의아하다는 듯이 소어에게 물었다. 어찌 된 일이에요? 어찌 된 일인지는 너도 봤으니 알겠지. 하지만 언제 모용구매가 너에게 손을 썼다는 거지? 얼어 죽은 귀신? 난 정말 모르겠어. 그래, 여자애는 몰라도 돼요. 여자애들은 알면 알수록 귀찮아져. 그러니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넌 정말 재주가 좋아. 모용구매까지도 놀라서 졸도해버렸고 소선녀도 달아나 버렸으니 이런 일은 그 누가 들어도 믿지 않을 거야. 소어하는 기절에 쓰러져 있는 모용구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내가 그녀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졸도한 채로 두고서 그냥 가버리겠지. 그녀는 소어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말했다. 혹시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려 몇 차례 때려서 속을 풀려는 것은 아냐? 그러나 소어는 여전히 철심란의 말에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그럼 그 방법도 족하지 않단 말인가? 물론 부족하지. 그렇다면 그녀를 죽이겠다는 거야? 만약 그녀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녀가 날 죽이길 기다려야 해. 하지만 그녀는 지금 기절해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좋지 않다고? 그녀가 날 죽이려 할 땐 무슨 정당한 방법을 썼는지 알아? 그러나 그녀는 여자가 아니겠어? 여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난 정말 그럴 줄은. 내 심사가 이토록 악독한 줄은. 철심나는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였다. 보고 싶지 않다면 멀리 가도 좋아. 철심나는 그의 의사를 꺾을 수 없음을 알자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다. 소어하는 크게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눈을 크게 뜨면서 모용구매를 향해 중얼거렸다. 독사에게 널 물게 해야지. 독사가 독한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독한가 보자. 그는 축 늘어진 모용구매의 손을 잡아 올려 자기의 목에 감겨있는 독사에게 가져다 댔다. 달빛이 완연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긴 눈썹은 비록 졸도해 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좋겠다. 그녀의 손은 싸늘했으나 더없이 부드러운 감촉을 주었다. 소어의 손은 나른해져 갔다. 그러나 그녀가 자기를 돌 감옥에 가둔 것과 또 자기를 산채로 얼리고 굶겨 죽이려고 한 것을 생각하자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날 원망 마라. 내가 날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절대로 널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가 굳은 마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막 독사에게 넘겨주려는 순간 사람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런 수단으로 여자를 죽이는 것은 사내대장부의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니겠소? 누구냐? 그는 다름 아닌 이화궁의 화무결 공자였다. 또 그의 뒤로 3사람이 서 있었다. 2명은 백의 소녀였고 또 한 사람은 뜻밖에도 철심란이었다. 3명의 계집에 6개의 눈동자는 마치 그를 삼키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소어와도 속으로는 매우 화가 치밀었으나 얼굴에는 웃음을 띠면서 여전히 모용구매의 손을 잡은 채 물었다. 당신의 말은 내가 이 여자를 죽여선 안 된다는 말인가? 화무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남자는 여자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하오. 비록 당신에게 못할 일을 했더라도 여자라는 점을 보아 용서하셔야죠. 정말 관대한 공자이시군.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가 있는 것은 정말 여자들의 복이요. 천하의 모든 여자가 모여서 당신에게 금기라도 하나 드려야겠군. 그는 소어와의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기색 없이 담담했다. 과분한 말씀이요. 하지만 어떤 여자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눈을 감고 죽이길 기다리겠소? 아니면 반격하지도 않고. 만약 내가 그녀에게 못할 짓을 했다면 그녀에게 죽음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요. 좋소. 하지만 그 여자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때도 그녀를 죽이지 않겠소? 그래도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에게 양보를 해야 하오. 소어는 쓴웃음만 나왔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군. 당신 말대로라면 세상 남자들은 모두 황하에 빠져 죽어야겠군. 그럴 필요는 없소. 소어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를 몰랐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혹은 못 알아들은 채 하는 것인지 또 이 사람이 총명한 것인지 바보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화무결은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드러날 뿐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가 정말 겉모양처럼 온순하기만 하다면 소어와는 벌써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절정의 고수였다. 소어와는 탄식조로 말했다. 당신의 뜻은 날더러 이 여자를 놓아주라는 것인가? 귀하가 그녀를 놓아주어야 영웅의 행동이지요. 이 여자가 후일날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겠소? 이 질문에 화무결은 잠시 망설였다. 금후의 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소? 좋아, 이 여자를 죽인다면 난 영웅이 아니고 사내대장부도 아니지. 그녀가 날 죽이면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 난 꼭 이 여자 손에 죽어주어야 하겠군. 그렇지 않소? 난 그런 뜻은 없고 다만 당신이 어떤 의도에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 당신의 말을 듣지. 하지만 나중에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있게 되면 이 여자를 죽여서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말을 마치자 그는 모용구매의 손을 놓아버렸다.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승복한 것으로 칩시다. 여자를 데리고 가시오. 화무결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감사하오. 두 백의 소녀가 나비처럼 사뿐히 다가와 모용구매를 부축해 안아 일으켰다. 둥근 얼굴의 소녀는 소어와를 향해 한마디 쏘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늘 공자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난 벌써 당신을 죽였을 것이오.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었을 텐데. 당신 마음대로 말해보오. 뭐라고 욕해도 좋아. 당신은 여자이니까. 여자는 원래부터 남자를 욕해도 좋고 때려도 좋으니. 그렇지 않소, 화공자. 여자에게 욕을 당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남자는 여자들이 욕하기도 싫어하는 법이요. 하하, 그렇다면 난 굉장히 영광인걸. 앞으로 더 많은 여자가 날 욕하거나 죽이려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영광을 위해 참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빌겠소. 소어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화무결은 이화궁에서 자랐다. 그곳엔 화무결 외엔 어떤 남자도 없었고 그는 어릴 때부터 오직 여인들만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소어가 자란 곳은 남자들만의 세계였고 여자가 없었다. 굳이 있다면 불남불녀 도교교의 반쪽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히 두 사람은 사고방식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하루는 철심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씨, 우리 같이 갑시다. 철심란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난. 그녀는 고개를 숙였으나 눈은 소어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둥근 얼굴의 소녀가 입을 열었다. 저런 남자를 상관해서 뭘 해요. 우릴 따라와요. 하루가 화무결을 훔쳐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공자님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서 소어의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가라 가. 넌 어서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날 따라오더라도 난 귀찮기만 해. 철심나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둥근 얼굴의 소녀는 그녀를 끌어당기며 위로했다. 그를 상관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와요. 화무결이 웃으며 인사를 한 후 몸을 돌리는 순간 품에 안겨있던 모용구매가 혼절한 중에 헛소리를 했다. 소어아, 강어 날 놔줘. 날 놔줘. 그 말에 화무결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그토록 조용하고 평온하던 얼굴이 흥분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곧 몸을 돌려 소어아 앞에 섰다. 당신이 바로 강어. 소어아란 말이오? 나의 이름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던가? 화무결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다가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니?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요?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하니 말이오. 이 말이 나오자 주위 사람들은 일시에 긴장했다. 머리가 돈 것 아니오? 왜 갑자기 날 죽이려는 것이지? 당신이 강어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죽여야 하오. 천하에 단 한 사람, 내 손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알겠소. 누가 날 죽이라고 시켰군? 스승님의 명령이요. 이때 철심란이 끼어들었다. 당신 스승이 왜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녀는 소어에게로 달려가려 했지만 둥근 얼굴의 소녀가 그녀를 붙잡았다. 소어와 화무결 두 사람은 서로를 묵묵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잠시 후 소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좋아. 난 본래 당신을 이길 수가 없어 쭉 기회만 노려왔어. 그러나 지금은 그는 양팔을 뻗치면서 화무결을 향해 몸을 날렸다. 물론 그의 무공으로는 화무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몸에 붙어 있는 독사를 이용해 생사를 결판내려 한 것이었다. 그는 화무결의 목숨을 앗아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버리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에 진기가 돌자 즉각 뱀들이 반응해 그의 몸을 물었고 그는 곧 전신이 무감각해지면서 화무결의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허공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소어는 눈을 떴다. 주위가 안개에 쌓인 듯 모든 것이 희미하다가 차츰 정신이 돌아오며 주변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임시로 지은 듯 소박하지만 단아한 대나무 집으로 실내에는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가 하나 있었고 역시 대나무로 엮어 만든 침대에 자신이 눕혀져 있었다. 침대 바로 옆 벽에는 몇 가지 병기가 걸려 있었는데 한눈에도 보기 드문 명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신이 깨어나자 독특한 향기가 소어와의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꽃의 향기 같기도 하고 양 냄새 같기도 했으나 자세히 맡아보니 여인의 향취인 것 같기도 했다. 소어와는 한참을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난 분명히 살아날 길이 없는 독사에게 물렸다. 누가 날 구했을까? 혹시 화무결이? 하지만 화무결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가. 깨어났소? 그는 머리맡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놀라 몸을 일으켰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이 화무결을 비추고 있었다. 그 눈썹, 그 얼굴, 그 의연한 태도 등 정말로 세상에 드문 미남자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듯 했지만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그것도 소어와를 탐복하게 하는 것 중 하나였다. 만약 소어와라면 그렇게 침착하고 여유 있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소어와는 즉시 암암리에 진기를 운용해 보았다. 몸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그는 또 자기 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독사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날 구했소? 그렇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독사의 독에서 날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오? 이 선자양과 당신이 복용한 소녀단은 만독을 해소하는 것이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소? 난 지금도 당신을 죽여야 하오.
당신이 날 죽여야 한다면 왜 이런 진귀한 약으로 나를 치료했소? 내가 직접 당신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요. 당신을 다른 일로 죽게 해서는 안 돼요. 소호아는 눈을 깜빡거렸다. 어째서 직접 날 죽여야만 하오? 그런 명령을 받았으니 그렇게 할 뿐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또 소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꼭 당신 손으로 나를 죽여야 한다고 명령했단 말이오? 내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다른 일로 죽으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오?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소. 난 물어볼 필요가 없소. 그럼 당신은 주관도 없단 말이오? 본궁의 엄명은 그 누구도 위반해선 안 돼요. 매우 성실한 사람이군. 하긴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도 꼬박꼬박 다 대답을 해주지.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난 사실대로 말할 뿐이요. 당신을 죽이는 것과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소. 당신이 직접 날 죽여야 하오. 꼭 그래야 하오. 내가 당신을 죽인다면 당신은 날 죽이지 못할 거요. 좋아, 몇 발 물러서시오. 나 좀 일어납시다. 화무결이 천천히 일어서서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너무나 성실하오. 그러나 정말로 성실한 것인지 허위인지는 아직 모르겠소.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침대 옆에 걸려있던 단검을 꺼내면서 땅으로 내려섰다. 화무결은 묵묵히 쳐다볼 뿐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매우 침착한 태도였다. 10,000명의 고수를 호령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난 당신 손에 죽지는 않을 것이요. 소호아의 말에 화무결은 그저 묵묵히 대답했다.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 단도를 돌려 잡은 소호아의 손이 자기 가슴을 겨누었다. 그제야 화무결도 당황했다. 당신 무얼 하려는 거요? 조금만 다가오면 난 자살해버리겠다. 평생 직접 날 죽일 생각은 하지 마라. 화무결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는 소호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물론 무술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면에서 화무결이 앞선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임기응변으로 따진다면 화무결보다는 소호아가 훨씬 재빨랐다. 고고한 이화선자와 악인곡의 악도를 어찌 비교하랴. 소호아는 화무결의 태도가 재미있었던지 한바탕 껄껄대고 웃었다. 당신이 직접 날 죽이려면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요. 화무결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소호아는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화무결로서는 어떻게 손을 써야 좋을지 몰랐다. 그저 소호아가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호아는 문 밖으로 나섰어도 소홀히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시선을 화무결에게 향한 채 조심조심 물러섰다. 문 밖은 안개에 쌓여 있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무결은 꼼짝 못한 채 서 있다가 다급한 듯 문 앞까지 뛰어나와 소리쳤다. 강어, 빨리 걸음을 멈추시오. 소호아는 무섭게 외쳤다. 당신이 멈추시오. 한 발만 움직인다면 난 곧. 화무결은 문간에 멈추어 섰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빨리 멈추시오. 당신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소. 뒤에는. 그때 소호아의 뒤로 물러서던 발걸음이 허공을 밟아버렸다. 비명과 함께 소호아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갔다. 그의 뒤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이다. 화무결은 소호아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구할 길이 없었다. 그는 기력이 빠진 듯 문에 기댄 채 짙은 안개 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큰 땀방울들이 흘러내렸다. 비명소리가 나자 어디선가 철심란이 급히 달려왔고 2명의 베개 소녀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철심란은 화무결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물었다. 누가 소리를 질렀죠? 그 사람이 아닌가요? 그가 아닌가요? 화무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어디에 있죠?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그를 죽였죠. 앞으로 달려든 그녀는 주먹을 쥐고 비오듯 그의 가슴을 때렸다. 화무결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그대로 서 있었다. 백의 소녀들은 이 광경을 보자 급히 손을 써 철심란을 제지하려 들었다. 하지만 화무결은 오히려 손을 들어 그들을 막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다만 그 사람이 혼자 실족하여 절벽으로 떨어진 것뿐이요. 철심란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정말 그 일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이제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소. 화무결은 오히려 위로하듯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을 이해하오. 난 당신을 나무라지는 않겠소. 철심란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마음이 공허하여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고통도 슬픔도 느낄 수 없었다. 철아가씨, 가서 좀 쉬십시오. 당신은, 네, 좀 쉬어야 하려나 봐요. 좀 쉬어야겠어요. 돌연 그녀는 미친 듯이 절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소어아, 기다려. 나도 함께 가서 쉴 테니. 그러나 그녀가 절벽 끝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화무결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힘껏 뿌리쳤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철벽을 밀려고 용을 쓰듯 소용이 없었다. 철심란의 얼굴은 온통 눈물투성이었다. 날 놔줘요. 날 놔요. 왜 같이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가 혼자 가기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유유히 들려왔다. 누가 밑에서 죽었단 말이오? 혼자서 조용히 죽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 우윳빛 짙은 안개 속에서 날씬한 사람의 그림자가 유령같이 서서히 나타났다. 다름 아닌 모용구매였다. 본래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은 마치 시신과도 같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크고 활발하던 두 눈도 이미 옛날의 광채를 잃고 흡사 바보같이 보였다. 철심란은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소아는 드디어 죽었어요. 기쁘죠? 그가 바로 절벽 밑에서 죽었어요. 모용구매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여기서 죽지 않아. 여기에서 죽은 사람은 그가 아닐 거야. 그러더니 돌연 킬킬 웃으면서 계속 말했다. 그는 벌써 모용산장에서 죽었지. 내가 직접 죽였어. 사람이 절대로 두 번 죽지는 않을 테니. 내 말이 맞지? 그녀의 긴 머리가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는 미치도록 웃어젖혔다. 화무결은 가련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하로를 불렀다. 하로, 이 아가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모양이오. 어서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하시오. 모용구매는 여전히 낄낄 웃으며 짓거렸다. 내가 직접 그를 죽였지. 또 난 내 눈으로 직접 그의 귀신을 봤지. 하하, 당신들은 귀신을 봤나? 그러자 철심란이 광소하며 말을 이어받았다.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해요. 이 세상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이에요. 광소가 다시 통곡으로 변하며 악쓰듯 소리쳤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그는 자신을 파멸시켰어요. 왜 총명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되나요? 그렇다. 총명한 사람들은 항상 똑똑한 척하다가 일을 저질러 놓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만다. 그러나 소어아는 그런 사람과는 조금 달랐다. 소어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보다 좀 더 똑똑했다. 사실은 그가 절벽의 허공을 밟은 것은 거짓이었다. 그는 고의로 화무결을 속인 것이다. 그는 백양과 황후와 함께 아미산 근처에 있을 때 보물의 위치를 찾기 위해 이미 사흘이나 혼자 돌아다니며 아미산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서자 곧 그 지형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자기 뒤에 절벽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다행히 그 계산은 들어맞았고 그는 이미 몸에 진기를 가득 모은 상태에서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절벽 두어 장 아래에서 그는 오른손의 단도를 절벽에 꽂고 왼손으로는 나무를 잡아당기며 절벽에 매달렸다. 거기에는 빠른 눈치와 세밀한 판단, 그리고 큰 용기가 필요했다.
다른 이들이라면 몰라도 화무결 같은 고수 중의 고수를 속이는 것은 일대의 모험이었다. 그는 절벽에 매달려 철심란의 통곡 소리와 모용구매의 허탈한 웃음, 그리고 화무결의 부드러운 음성을 모두 듣고 있었다. 얼마 후 사람들의 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소어와는 한숨을 내쉬면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거의 다 올라오자 그는 머리를 내밀고 절벽 위를 조용히 살펴보았다. 절벽 위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안심하고 절벽 위로 올라서기 위해 팔다리에 힘을 모았다. 바로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